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네, 2달 전에 CO2 레이저로 편평사막이랑 피지증식증 제거를 좀 했어요. 편사 자국은 한 달 안에 사라졌는데 피지증식증은 워낙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을 좀 했거든요. 편사는 바이러스라서 면역력, 스트레스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일단 쉽게 옮거든요. 근데 피지증식증은 자외선, 노화, 지성피부, 식습관 여러 가지 추론이 있는데 아직 명확한 건 없다고 해요. 사실 제가 식단 관리, 수면, 클렌징 엄청 철저히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한두 개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여름 호주에서 단기간에 훅 퍼졌어요.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퍼진 건 강한 자외선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갑자기 늘린 것도 이유일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 피지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거라 한번 커지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질 않아서 무조건 시술로 없애야 하고, 깊이도 가장 깊어서 재생관리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재생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 모두 해당해요. 어차피 재생의 원리는 같거든요. 일단 재생에 필요한 필수 제품군은 크게 2가지예요. 표피 재생 단계에 필요한 수분 밴드, 재생 연고, 재생 성분의 기초, 그 다음 멜라닌과 흉터 완화에 필요한 실리콘 겔 제품, 그리고 트라넥삼산 성분의 기초. 자, 수분 밴드는 트러블을 짰거나 병변을 제거한 분들만 필요한 건데, 전 티나는 걸 최소로 해보려고 얇은 제품으로 사서 붙였어요. 트러블 한두 개 짠 정도라면 스파 패치 붙이는 게 편하지만 병변 부위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넘어가는 분들은 잘라 쓰는 게 경제적이고 오히려 더 편합니다. 참고로 듀오덤과 메디폼을 혼동하시는데, 듀오덤은 흔히 병원에서 붙여주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소재고 메디폼은 폴리우레탄 폼 소재거든요. 둘 다 수분 항용을 유지하는 건 맞는데, 메디폼은 이런 얕은 병변을 붙이기엔 흡수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새살이 마를 수 있다고 해요. 편사처럼 얕은 표피만 제거하는 건 한 일주일만 붙이면 되고, 피지증식증처럼 진피 상부까지 막 파내듯 제거하는 건 2주가량 붙여야 되는데, 트러블 압출 같은 경우는 깊이는 좀 있어도 레이저 열 손상이 없잖아요. 진물량이 적기 때문에 길어야 하루? 이제 봐서 삼출액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표피가 닫혔다가 재생 테이프 사용 중단의 기준. 이제 재생 기초 케어는 모든 분들께, 이제 병변을 제거한 분들은 오리지널 세럼, 덱스판테놀 5% 이상 크림, 센탈라 추출물 1%짜리 연고, 평소 장벽 재생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연고 빼고 세럼과 크림 순으로 바르면 되는데, 이 성분 조합이 표피 재생 기간 단축에 색소나 흉터가 남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연고를 선택할 땐 센탈라 아시아티카 1% 함유 기본으로 추가 컨셉 성분이나 선호하는 사용감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연고 잘 쓰고 있습니다. 평소 장벽 재생에 이 2가지만 충분한 이유는 이미 첫 단계에 바르는 오리지널 세럼에 병풀 추출물 원액 고함량에 피부 자생 펩타이드 고함량, 병풀 엑소점, 리포점, 판테놀 같은 사실 첫 단계부터 재생 케어가 충족되기 때문에 평소 장벽 재생 케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시면 되고요. 안 그래도 연말이라 연말 요청이 무섭게 쌓여서 오늘부터 할인 진행할 건데요. 할인율은 연말이라 약속대로 좀 크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 크림은 판테놀이 함유된 보습크림을 써주면 재생 시너지가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쓰는 재생 크림은 아직 개발 중인 거라 시중 제품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품 선택할 때 판테놀이 최소 5% 이상 함유된 크림 추천이고요. 5%짜리부터 10%까지 다양하죠. 근데 무조건 고함량만 보고 고르기보다 제형과 사용감도 중요하거든요. 함량은 훌륭한데 예를 들어서 제형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이런 맞지 않는 사용감만으로도 내 피부엔 안 좋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잠깐, 재생크림, 특히 시술 후엔 꼭 병원 재생크림 써야 하나요? 저의 대답은 굳이입니다. 이게 조금 예민한 설명이긴 한데, 병원 화장품은 병원에 납품되는 화장품이지 병원 전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병원에서 병원용이 필수다, 시중 제품은 재생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용을 사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보통 화장품이 기능성이냐 일반 화장품이냐 이렇게 분류되지, 법적 카테고리를 봤을 때 한국엔 메디컬 그레이드, 더모 코스메틱 이런 법적 분류가 없어요. 어디서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효과를 좌우하고요. 꼭 담당의 지시가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이나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병원에서 추천하는 재생 성분들이 펩타이드, 판테놀,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성분이에요. 그냥 선택지는 밖에서도 다양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색소 침착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트라넥삼산 성분 추천드려요. 미백 종류가 다양한데 트라넥삼산 성분은 딱 찝는 이유는 염증성 색소 침착에
우리가 압출을 하거나 레이저로 뭔가 병변을 지지면 피부가 염증을 겪잖아요. 이 과정에서 피부가 막 멜라닌을 과도하게 생성을 하고 효가 남으면 색소 침착이 돼요. 근데 이 트라넥삼산이 요 멜라닌 신호를 차단하는 데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미백 성분 중 자극도 가장 적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재생 관리 때 추가하는 미백 성분으로는 가장 부담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리지널 세럼, 토닝 크림, 판테놀 크림 요 순으로 바르고 재생 연고가 아직 필요하다. 그럼 토닝 크림과 연고를 아침 저녁 나눠 발랐어요. 일단 효과 대비 굉장히 순해요. 케어놀로지가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가 맞지만 100% 내돈내산으로 이건 정말 몇 통째 쓰고 있어요. 미백 제품 다 자극된다 하는 분들 추천. 그리고 실리콘 겔과 패치, 요건 모든 분들께 필요한 건 아니고 재생 과정에서 살이 튀어나오거나 흉이 진다 하는 분들만 필요. 흉터를 평평하게 해준 역할을 하거든요. 병변 제거 깊이가 깊을수록 이런 반응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중요한 건 실리콘 제품은 피부에서 오래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저는 주로 패치를 붙였어요. 잘 때도 마찬가지고 낮에 화장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맨얼굴이 있다 이럴 때는 겔을 발랐고요. 피부과 케어를 추가하면 아무래도 재생이 빠르긴 해요. 저는 LDM 재생 모드를 받았는데 바빠서 지금까지 2번 받았지만 받고 나면 회복 속도에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고요. 색소 관리로는 토닝 레이저 받았는데 피코 토닝 레블라이드 같이 요건 색소 케어를 받고 붉은기 완화로 V빔 받고 무엇보다 홍반이 빨리 완화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원장님께 이 조합이 베스트인지 여쭤보니까 그때그때 보시고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이런 걸 믹스 치료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멜라닌 케어는 이너비트 병행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광고 목적 아니고 이 원데이 솔루션에 최근 2달 선크림 이상 의존하고 있어요. 자국을 아예 안 남기는 게 목표다 보니. 그래서 그 전엔 원솔이랑 페놀리아만 묶어 먹었는데 2달 전부턴 비타민 C까지 묶어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안 먹고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 내용 평소 재생 관리에 참고해 주시고요. 재생에 좋은 오리지널 세럼은 할인율 착하게 준비했으니 필요한 분들 지금 더보기란 가주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